건강한 체중 감량 프로젝트죠. 몸을 깨우는 시간, 닥치컬백 시간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설계해 주실 퍼스널 트레이너죠. 헬저씨 조세관 선생님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네. 더 커진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옷을 벗으면은 조금 그러니까요. 티는 나고. 나는 근데 한 번도 못 가져본 몸이야. 뭔가 계속 꿈틀꿈틀 되는 것 같아. 이게 네. 운동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가슴 근육이 자아가 따로 생깁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일반인들은 가슴 근육이 따로 안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네. 한 번도 움직여 본 적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와이프를 만나는데 와이프랑 이제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오빠 가슴이 자꾸 움직인다.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거냐? 그랬더니 저는 모르거든요. 오. 네, 네. 아, 그래요? 이게 맘대로 근이구나. 그렇죠. 이제 뭐 왼쪽으로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죠. 이제 대단하다. 근육에 신경이 발달하면은 아, 이제 징그러. 아무래도 이렇게 신경이 발달해서. 네네네. 그 지난주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선생님 턱걸이 체형 분석하는 게 화제였어요. 역시 신뢰가 간다. 네네. 전문가다. 네네. 근데 저희가 이 체형 분석 앙코르로 한 분을 더 분석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분은 직접 턱걸이 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한번 보실까요? 네네. 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3개, 4개, 5개. 여기도 또 하시네요. 여기 양복 입고 또 하시네. 네. 한 6개에서 7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전문가 입장에서 이 턱걸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적으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완벽하게 견갑을 수축해서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고 팔로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저런 경우 이제 우리가 광배근 뒤쪽에 있는 등 근육의 발달보다는 아무래도 팔 쪽이나 전완근 쪽의 발달이 좀 더 앞쪽으로. 두터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 김문수 대선 후보께서 51년생이신데 75세, 75. 근데 75세에 7개 정도 하실 수 있는 정도면 평소에 안 하고는 저렇게 못 합니다. 그러니까 취미생활 가끔씩이라도 생각날 때만이라도 저렇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렇게 턱걸이가 가능하세요. 예. 근데 이제 발이나 이런 걸 또 중심으로 잡아서 앞뒤로 움직이는 것들이 또 이제 한두 번 해본 실력은 아닙니다. 저거. 이제 전에 30개 하신다는 분보다는 훨씬 더 전문적이게 하실 수 있다. 예. 우리 보통 저거 배치기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나요? 배치기라고 하는데 사실 등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사실 코어 근육이 잡혀 있어야지만 끌어올라갈 수 있는 거죠. 가운데 중심이 잡혀. 배치기를 하려고 해도 코어 근육이 완성이 돼 있어야 그렇죠. 된다. 배치기도 근육이 안 잡혀 있거나 균형 감각이 없으면 그냥 뒤로 나가 떨어집니다. 그냥 배만 친다고 네. 되는 게 아니구나. 배만 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우리 조세건 선생도 인바디 재고 감량 목표 정했다면서요. 저도 이제 탁피디님이 저렇게 한번 공개를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재와서 저는 공개 당한 거지 한 건 아니야. 그래요? 저도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비슷한 환경에서 같이 얘기를 해야지만 할 수 있어서 저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운동을 꽤나 오래 안 해서 95.9kg. 체지방량이 27%예요. 저는. 근데 이 정도 몸인데도 5kg 그렇게 네. 나가겠구나. 네, 키가 크다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근데 저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남자 표준이 15%인데 무려 27%가 나옵니다. 저.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지금 트레이너긴 하지만 원래 트레이너였었지만 27%가 나는 고도비만 트레이너예요. 저는. 고도비만. 네, 지금 고도비만 트레이너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탁피디님과 함께 하면서 저도 무조건 이제 20% 안으로 들어오는 걸 목표로. 야, 근데 골격근량이 체지방량보다 훨씬 높으네요. 골격근 양은 저건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네, 늘어나는 것들이고 이제 저것들이 이제 다이어트 하면은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우리가 체지방을 감량하면은 골격근량도 줄어들 것이다.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은 좀 달라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오히려 체지방이 줄어들면서 골격근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 조세건 선생은 목표가 얼마나 됩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계속 할 수 있으면은 요번 여름 이제 8월 달까지는 제가 한 17kg 그러니까 8kg 이상 감량해 보는 거. 저는 체지방 순수하게. 그게 가능한가요? 거의 한 몇만 칼로리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선생님이랑 첫 시간 한 다음에 좀 일단 내가 먼저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되게 열심히 달렸거든요. 어떠셨어요? 왜 속도를 빨리 하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체중의 변화는 별로 없는데 새끼 발가락에 물집이 잡혔어. 그러면 이제 보행 분석이 조금 더 필요할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빨리 달리다 보면은 우리가 그냥 발바닥을 이렇게 땅바닥에 민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흔들의자 아시나요? 이렇게 흔들리지 알죠. 그렇죠. 발은 그런 형태로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굴리는 건데 이제 새끼발가락 쪽에 잡힌다는 거는 아무래도 왼쪽에 있는 가자미지근 쪽이 좀 타이트해졌거나 발목 쪽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준비한 게 폼롤러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킬레스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킬레스건 알죠. 워낙 유명하니까 네. 우리 영화 트로이 예, 발 뒤꿈치.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화에 나오는 이제 거기가 약점이기 때문에 바로 안 남가서 그쵸. 강에 거기 맞으면 이제 즉사한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이 아킬레스건이 다치게 되면은 이렇게 짚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사람이. 힘이 안 들어가는. 그렇죠. 그래서 이 아킬레스건의 뭉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행이나 애초에 허리 통증도 가미가 됩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지면에서 가장 가깝고 무게를 가장 많이 지탱해야 되는 곳인데 부드럽지 않으면은 충격을 완화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얘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본격적으로 처음 배워볼 건 폼롤러. 네, 우선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게 아킬레스건을 풀어서 내 체중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발을 만드는 거. 폼롤러를 이용해서 아킬레스건을 푸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옆으로 눕거나 해서 폼롤러를 또 밀어서 우리가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을 가볍게 풀어줄 수 있는 것들. 근데 왜 보통 운동 안 하는 사람들도 집에 이제 폼롤러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러닝머신 있듯이 아니 자전거 있듯이 집에. 자전거나 러닝머신은 거의 이제 빨래 건조기고 폼롤러는 그냥 괜히 한 번쯤 이렇게 발만 들었다 놨다 하는 인테리어죠. 인테리어. 예쁜 거 사야 되고. 나는 운동을 한다. 인테리어 정도. 네. 근데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도 폼롤러로 뭔가 풀 게 있습니까? 굉장히 많죠. 오늘 한번 당해 보시면은 이거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요? 네, 이게 나를 고통에서 이제 계속 고통으로 끌고 간다. 고통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자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네. 일어나서. 네네. 자. 이 뒤에 이제 준비가 돼 있네요. 우리가 집에서 하시는 거를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간단한 매트리스가 없으시면은 이불 정도 깔아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매트리스야 뭐 하나씩 준비해도 되죠. 그럼요. 네, 일단 신발을 벗으시고 자 우리가 이 벽면 쪽으로 바라보시고 이런 폼롤러가 있으면은 아킬레스건이라는 부분은 이 뒤꿈치에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종아리 쪽으로 있습니다.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발등을 양쪽으로 대시고 자 여기 아킬레스건에 갖다 대보세요 폼롤러를. 네 여기. 그렇죠. 자 여기서 살짝 그냥 앉으시면 돼요. 그렇죠. 느낌이 어떠십니까? 뭔가 이렇게 압박을 받으면 약간 시원한 느낌이 있네요. 약간 시원하면서도 이제 압박을 받는 느낌이 있으시죠? 우리가 근육이나 건 같은 경우는 약간 고무줄 같다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고무줄이 굳으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해지죠. 그렇죠. 그럼 고무줄의 역할을 못하죠. 못하죠. 탄성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 탄성이 없어지니까 아마 러닝 처음 하셨을 때 느낌이 발목 주변이 굉장히 아프다. 맞아요. 그 뻣뻣함이. 그러니까 많이 파동이에요. 뛰면 아프고. 그렇죠. 자, 다리 전체가 딱딱해지는 네, 기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놓고서 약간 뒤로 젖혀 보실까요? 체중이 실리시죠? 실리죠. 체중이 또 많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천천히 다시 한번 해주시고 너무 아프신 거는 오히려 근육의 긴장도를 높이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죠. 그래서 마사지를 받으실 때도 너무 아프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그래서 꾹 눌렀다가 그렇죠. 다시 천천히 앞으로 꾹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비벼볼게요. 좌우로 하나 둘 통증이 이게 더 아픈데? 그럼요. 그래 원래 그런 거예요? 근육 결이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이렇게 비비니까 아무래도 통증이나 데미지가 훨씬 더 강해집니다. 발바닥 전체에도 막 쿵쿵거리는 느낌인데. 그 쩌릿쩌릿한 느낌도 오실 거고,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역할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그냥 가볍게 TV 시청하시면서 오늘은 발목을 풀어야 되거나 러닝을 나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지금 보면 탁 PD님이 몸이 앞으로 이렇게 점점 가죠. 아프니까 안 됩니다. 자, 안 되나요? 해놓고 좌우로. 이게 스스로 자기를 자꾸 이렇게 자세를 잡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허리에도 꼿꼿하게 힘 주시고 배도 딱 붙여놓고 잡아주시고 천천히 하시면은 발이 후끈후끈해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면? 이게 직선으로 수직으로 된 중심을 바꾸서 우리가 계속 눌러줘야지만 이렇게 됩니다. 아킬레스건을 풀 때는 일단은 꼿꼿한 자세를 유지한 채 그렇죠. 그걸 자꾸 의식하면서 해야겠군요. 네, 운동은 의식입니다. 무조건 의식을 하면서 해야 돼요. 새로운 거 배워. 운동은 의식하는 것이다. 그렇죠. 호흡도 우리 러닝 하시다 보면은 러닝 많이 하시는 분들이 호흡하면서 맞아요. 의식하면서 해라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호흡을 놓치면 2배로 힘들어지고 결국은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운동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칭하는 거를 그냥 가볍게 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여기에 힘을 주고 있고 여기를 풀어야 되고 여기를 과감하게 눌러야겠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얼마나 합니까? 그럼 한 대략적으로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 하시면 좋은데요. 많이 한다고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무줄이 딱딱해지면은 쓸모가 없어지지만 너무 늘어나도 그쵸.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럼 오히려 부상이 되는 결과가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도가 중요하다. 5분 정도. 네. 중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자, 근데 뭔가 되게 시원해진 시원해졌죠? 기분인데? 요거 한번 해보시고 네. 런닝 하시면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 뛰기 전에. 네. 오. 이게 저희가 회원님들을 아무래도 많이 뛰게 시켜야 되는 트레이너다 보니까 요거 시킬 때랑 아니니까 완전히 본인이 체감이 다르다고 말씀드려요. 속도도 증전되고. 그렇죠. 자, 요번에는 네. 옆으로 되셔서 우리가 겨드랑이 있는 부분 요 부분이에요. 여기? 네. 자, 우리 여기 하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어깨에는 회전근개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4가지 정도인데 어깨를 돌릴 때 이 근육들이 잡아져서 우리 팔이 몸통에서 이탈하지 않게 만드는 근육인데 요 근육 중에서 약간 손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요 부분. 요 부분을 이렇게 갖다 대보세요. 머리에다 손을 짚고. 로마 사람들처럼.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밥 먹잖아요. 네. 로마 사람들. 지금 이게 운동의 디테일함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팔꿈치 이렇게 내려가시고 네, 내려갔죠. 쓱 들어서 이렇게 올려보세요. 아. 그래서 앞뒤로 천천히 꾹 힘을 주셔서 누르셔야 됩니다. 그렇죠. 꾹 하시면 약간 통증과 같이 겨드랑이 뒤쪽, 어깨 뒤쪽이 약간 아프실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야릇하네요, 근데 좀. 이게 애정이 들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트레이너 자, 선생님들과 요거를 낮추지 말고 최대한 끌어올리고. 제가 이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몸이 뒤로 가 있으시면 안 돼요. 네. 자, 확 붙이시고, 그렇죠. 여기를 꽉 눌러서, 그렇죠. 천천히 힘줘서 눌러보세요. 그렇죠. 나 옛날에 오십견이 있었는데. 예. 이 50견이라는 것도 결국 근육이 제 역할을 안 하면은 생기는 근육이거든요. 그냥 시원하시죠? 이 정도는 뭐. 네네. 네.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인체에서 척추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남자하고 근육량이 많다 보니까 좀 유연하지 않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자, 우리가 폼롤러를 허리에다 대고 허리다 대고. 네. 자, 난이도가 있어요. 이 발을 세운 상태에서 이대로 그대로 넘어가실 수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넘어가 계시는 것도 좀 힘들죠. 근데 지금 천천히 제 손 잡고 일어나보세요. 위험하시니까. 이거 자꾸. 잡고 천천히 일어나보세요. 그렇죠. 아이고. 아니 이게 이렇게 힘든가? 그렇죠. 이게 보기랑 좀 다르죠. 이게 척추의 유연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나 너무 쉽게 부분에다, 하는 걸 지금 봐서. 여기다 대고 이렇게 머리가 대고 또 엉덩이도 땅바닥에 닿을 정도가 되셔야지 요게 척추가 유연하고 정상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는 붙어 있고, 엉덩이 붙였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대로 머리가 손은 어떻게 해요? 손은 그냥 편하게 드시면 돼요. 배에 올려놓으시면 편하실 거예요, 조금. 근데 넘기려고 하면 엉덩이가 들썩들썩대고, 그래서 요거는 어지러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시면 피가 좋냐면은 확 쏠리는 것 같은데? 네. 처음에는 이게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집에서 하실 경우에는 등 쪽에다 흉추 쪽에다 갖다 대시고 그냥 천천히 머리를 넘겨서 엉덩이를 붙이는 형태로 우리가 연습을 좀 해보시면은 척추 건강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이것도 안 닿죠 지금 보면은. 그건 손을 만세 한번 해보실게요. 그렇죠. 쭉. 그렇죠. 천천히 앞으로 손을 앞으로 이동시키면서 여기로 다시 일어나 보세요. 네. 같은 살은 제가 더 쪘지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 기능적으로. 몰랐던 사실인데 난 이게 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척추가 대부분 이 왼쪽이나 외복사근이나 이 옆구리에서 잡아주는 근육들이 건강하지 않거나 척추가 이제 기능을 제대로 안 했을 때 이렇게 머리가 안 답니다. 진짜 머리가 안 닿는구나. 네. 근데 저는 굉장히 너무 쉽게 닿는데? 네. 저도 스트레칭을 이제 운동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슉 닿는. 아니 너무 이거 그냥 닿을 것 같은데. 안 닿죠? 한 10cm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뒤에다 대고서 그냥 머리를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도 만세. 그리고 지금도 손을 위로 올려보시면은 탁피디님은 배 나온다. 네. 탁피디님 같은 경우는 손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바뀌실 거예요. 이건 어깨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되고 이렇게 손이 일자로 뻗어질 정도로 돼야지 이제 어깨도 아니 머리가 안 닿아요. 왜 이러지? 상체가 짧아서 그런가? 아닙니다. 아니라고. 네. 유연성이 부족해서 되는 문제고. 그럼 이것도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까? 돼요. 무조건 됩니다. 이게 하루에 한 번씩 그냥 5분 정도, 10분 정도 요 두 가지 정도만 하셔도
특히나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좌식 생활이 많다 보니까. 그쵸.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앉아 있다 보면 이렇게 앉아 있지 않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앉아 있거든요. 맞아요. 항상 이렇게 있어요. 이게 기본 자세야. 그리고 또 이제 집에서도 체크해드릴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은 우리가 무릎을 이렇게 가볍게 이제 어깨 넓이 정도보다 조금 좁게 서고 무릎을 살짝 푼 상태에서 그냥 툭 떨어뜨릴 때 보면 옆에서 보면은 제 등이 되게 동그란 게 보이실 거예요. 요렇게 말린다는 거죠. 예. 이렇게 말리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좀 뻣뻣하신 분들은 무릎을 풀고 해도 허리가 일자로 이렇게 돼요.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테스트. 무릎을 좀만 접히고. 네, 무릎을 이렇게? 자, 지금 보면은 그래도 탁 PD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동글게 잘 나오시거든요. 근데 좀 집에서 허리가 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자로 보여요. 거의. 아, 그냥 이렇게 곡선이 넘어가는구나. 그렇죠. 척추는 S자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무릎을 풀고 툭 숙였는데 이렇게 옆으로 곡선이 이렇게 안 나오면은 이 척추의 기능 자체가 굉장히 마비되시. 선생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요 곡선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구부렸을 요렇게. 때, 그렇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나와야지만 이제 척추가 건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탑핀도 약간 여기가 플랫하죠. 좀 더 이렇게 이 부분이 좀 더 구부러져야 돼서. 그 감각을 모르겠어요. 그 네. 구부러진다는 감각을. 그러니까 구부러뜨려지고 펴지고가 잘 돼야지 허리가 튼튼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뭘 하나 잘해도 반대쪽을 못하면은 밸런스가 떨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되지만 구부리는 동작을 못하게 되면 당연히 구부리면 배에 힘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배 쪽에 근육이 많이 약하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가르쳐 주신 두 가지 동작의 폼러너가 네. 이 아킬레스건은 푸는 용도고 네. 그 몸 뒤로 젖히는 거는 그게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스트레칭 자체를 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강화돼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게 그냥 근력 운동만 하면은 몸이 튼튼해지나? 힘이 세지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체조 선수들이 은근히 힘이 세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유연한데도 힘이 세단 말이에요. 늘어나는 것 자체가 근육을 강화시킬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스트레칭이라는 게 본 운동을 하기 전에 예비 동작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운동 효과가 있다. 그럼요. 한 번은 이런 분도 있었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인데 15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89세신 네. 할아버님이 계셨는데 단순하게 하루에 30분 정도 스트레칭 시키는 것만으로 근력이 매우 좋아지셨다고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 안 움직이면 근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근력이 굉장히 생기죠. 왜 저 같은 아저씨들 보면 네네. 이제 괜히 하는 거 있거든요.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도움 되니까. 도움은 됩니다. 뭐 근데 이런 거. 우리가 근데 단순하게 그냥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을 꽉 주고서 내가 고관절을 풀어야지 생각하고 한 발로 지지하고 쭉 돌리면서 힘을 주고 그러면은 버티던 엉덩이가 힘이 들어가시는 게 느껴요. 무릎 한번 올려보실까요? 여기서 꽉 힘 주세요. 자, 천천히 바깥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반대쪽 지탱하고 있던 엉덩이 쪽이나 이쪽에도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볼 동작들이 또 이제 런지가 있지 않습니까? 요 동작들이 스쿼트보다 좋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난이도는 있지만 우리가 기능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좌우의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하체인데. 자, 이제 배울 거야? 어떻게? 혹시 런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런 질문들을 제일 먼저 하거든요. 런지가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맞습니다. 거 이거인가요? 맞습니다. 해본 적은 있죠. 예, 근데 우리가 펜싱하는 모습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그래서 펜싱 선수들이 하체나 엉덩이가 굉장히 좋죠. 자, 이 런지에는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릎은 그냥 거들 뿐. 무릎은 사용하지 마라. 아닙니다. 그냥 거들어야 됩니다. 거들어야 된다. 자, 보시면은 런지에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이게 많은 분들도 아실 건데 우선적으로 자, 앞뒤를 조금만 더 넓게 서보세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뒷발입니다. 이 뒷발이 가장 중요해요. 뭐냐면은 우리 아킬레스건의 최대 수축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발가락으로 누르고 있다. 그럼 지금 중심 이동이 약간 이쪽으로 많이 이동이 되시죠. 아까보다는 이쪽으로 갔죠. 그렇죠. 네. 자, 여기서 또 중심 이동을 시킵니다. 무릎을 안 쓴다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무릎 안 쓰면 어떻게 해요? 관절인데. 그죠? 그럼 무릎 앞으로 살짝 밀어보세요. 그럼 중심이 이쪽에 완전히 가 왔어요. 이제. 여기로 왔죠. 근데 우리가 엉덩이 쪽을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려면은 상체를 살짝 숙이시면 엉덩이가 뒤로 빠지고 상체를 숙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슴을 대고. 이렇게. 그러면은 엉덩이 쪽에 힘이 걸리기 시작하죠. 이렇게 걸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걸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시작할 때 어디에 힘이 걸리느냐가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운동은. 자, 그리고 우리가 무릎은 나가든 말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막 뒤꿈치가 떨어질 정도는 아니면 그래서 살짝 무릎을 힘만 풀고 내려가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또 앉다 보니까 상체가 뒤로 서게 되죠. 앞으로 살짝 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좀 더 엉덩이 뒤로 밀고. 그렇죠.
자, 여기서 한 개. 그렇죠? 10개만 해볼까요? 한 개 네? 했습니다. 10개. 아니야. 10개. 아니야. 한 개 했으면 아니야. 10개는 해야죠. 자, 아, 진짜. 옆구리에 손. 옆구리에 손 그래서, 하고 네.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인다. 그렇죠. 그렇죠? 올라올 때 후. 자, 그렇죠. 뒤꿈치 안 떨어지게. 이제 새끼발가락에 힘이 많이 가죠. 확실히. 네. 여기를 더 눌러주신다고 생각해. 엄지발가락을 꾹 엄지발가락. 누른다. 그렇죠. 그렇죠. 넷. 다섯. 천천히. 상체 살짝 앞으로. 그렇죠. 자, 3개만 더 해볼까요? 우리 힘드니까. 하나. 그렇죠. 둘. 한 개다. 운동하는데 15초 걸렸습니다. 어떠십니까? 아니 나만 힘든 거예요 이렇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런지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못 하시면은 제가 우선 예로 한번 네. 이제 해드릴게요. 우리가 발 지면을 붙이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서 있는 거 자체가 계속 네. 흔들리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균형 감각이나 내 골격에 들어가 있는 뼈의 구조에 제대로 안 맞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잡아놓고 그냥 천천히 이런 식으로. 아니 그거 너무 쉽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힘들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집에서. 자, 그렇죠. 우리가 무릎이 너무 많이 넘어가게 되면은 왜 무릎을 넘어가지 말라고 하냐면은 사람마다 이제 규격이 다르잖아요. 기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무릎이 아무리 넘어가도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무릎을 더 넘기려고 하면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무릎의 앞쪽에 손상이 올 수도 있을 뿐더러 이 뒷무릎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얘는 보조예요. 그냥 무릎을 툭 풀어보세요. 그렇죠. 그럼 내려가기가 좀 더 한쪽 발의 지탱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있는 발이 중요하다는 게 요 발이 계속 앞으로 밀어주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쪽으로 밀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조금만 덜 나가 볼게요. 그렇죠. 아, 잘하셨어요. 살짝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죠. 5개만 더. 그렇죠. 맞죠. 하나. 그렇죠. 둘. 아직 3개 남았어요. 이거 여러분 그렇죠.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운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넷. 한 개다. 웃기려고 하는 거라. 자, 딱 한 세트 했습니다. 10개. 땀 나는데? 그죠? 한 러닝 한 10분 정도 한 그 정도 땀이 나실 거예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5세트만 하실까요? 하라고요? 오늘 오늘 말고.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5세트를 해야 된다고? 그렇죠. 10개씩 한 번 하고 10개씩 한 번씩 이렇게 다. 그러니까 자, 이쪽 발 합해서 10개? 5개, 5개? 아니요, 10개, 10개. 저희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그게 있겠냐? 벤치프레스를 이렇게 하면, 자, 60kg를 들면은 원판이 20kg, 20kg, 빈봉까지 해서 이제 60kg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런지도 마찬가지로 10개라고 하면은 내가 왼쪽 발 10개, 오른쪽 발 10개가 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20개가 한 세트. 그렇죠. 그렇게 해서 통합으로. 5세트를 하라고요? 네. 그럼 100개. 얼마 주세요? 탁지컬 100과 맞는 100. 런지 100. 그걸 하루에 한 번? 뭐 3번 이틀에- 하셔도 상관없고 하루에. 아니 5세트를 해도 10분이 안 걸려요 이게. 그쵸? 이게 시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항상 얘기 드린 게 회원님들한테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 얼마만큼 내가 강도 있고 정확하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느냐. 자, 만약에 실수를 많이 해서 런지를 하다가 무릎이 자꾸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발끝으로 무릎이 한참을 넘어가도 뒤꿈치가 안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쵸. 이거는 유연성 차이거든요. 그쵸? 근데 좀만 나가도 여기도 벌써 들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릎이 나가냐 안 나가냐의 문제는 결국 개개인의 그 유연성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라서 제일 중요한 건 뒤꿈치가 안 떨어지게 한다. 중심. 내가 내민 발에 뒤꿈치가 안 떨어지게 한다. 그렇죠. 아주 이해가 좋습니다. 근데 요만큼만 나가도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요만큼만 나가게. 그렇죠. 아까보다 한 번만 해봐도 자, 한 번만 해봐도 근데 벌써 약간 느낌이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한 세트만 벌써 움직이는구나 이게 다시. 바뀌는 어쨌든 하루에 한 세트만 해도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5세트씩 한 번만 해도 되는 그렇죠. 거죠? 요 정도만 하셔도 한 이틀 있다가 다시 해보시잖아요. 왜 잘 되지? 이렇게 돼요. 이게 네. 되풀이하는 게 사실은 운동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자극을 못 받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헛곡대? 횟수를 계속 늘려야 되나요?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횟수를 늘리는 거는 한 20개까지 20개까지. 네, 충분히 돼요. 일주일 안에. 이게. 그러니까 세트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한 번 할 때를 길게. 그렇죠. 그럼 강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제가 항상 얘기해드리는 강도를 올리는 게 중요하다 해서 러닝하실 때도 시간을 단축하는 거. 제가 그 말 듣고 지금 빨리 뛰고 있거든요. 네. 근데 뒤꿈치가 아까 좀 보니까 살짝 피가 약간 맺혀 있는 거 봐서는 지금 아파요. 뒤꿈치... 아니 이 양말 왜 이러니? 피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런지를 집에서 하시면 소음도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서 하시기도 굉장히 좋고 스쿼트 그냥 뭐 계속 이렇게 100개 하시는 것보다 강도가 한 3-4배는 높습니다. 해보시면. 런지를 해라 스쿼트보다. 스쿼트는 사실 좀 양쪽 발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중심만 좀 잡히면은 나중에 한 100개 하는 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런지는 20개까지 하실 정도 되면은 굉장한 체력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10개 하는 것도 되게 열심히 잘해야 하는 거죠. 처음 하시는 분들 5개도 못하고 픽 쓰러지신 분들 되게 많아요. 운동 안 하신 분들. 다행이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까? 또 있습니까? 자, 팔굽혀펴기 있습니다. 마지막. 팔굽혀펴기. 자, 팔굽혀펴기 안 해보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뭐 꽤 됐죠. 그렇죠. 네. 팔굽혀펴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가슴 근육이나 어깨 근육, 팔 근육을 발달시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동작 자체가 배나 코어가 버티는 자세예요. 왜냐면 다리가 뻗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으니까. 못 버티겠구만. 네. 조금 매트리스에 미끄러질 수 있어서 자.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이제 팔굽혀펴기를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팔을 해서 이렇게 허리를 내리신단 말이에요. 동작을 하면 이게 아니라 이 팔들이 기둥이에요. 기둥. 그래서 복부에 힘을 주시면서 앞으로 여기에다 힘 주고 밀어 넣으세요. 앞으로 아니 아래로 내려가지 마시고 머리 쪽으로 밀어 보세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껴져요. 여기에. 그죠? 견갑골에 껴지죠. 그 상태로 이제 팔을 접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 전체를. 그렇죠. 천천히 올라오세요. 1개. 자, 10개만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올라올 때 엉덩이가 뒤로 빠지죠. 이러면은 어깨에서 빠진 거예요. 몸통이. 다시 앞으로 밀어 넣으세요. 아니, 앞으로. 머리 쪽으로. 그렇지. 2개. 그렇죠. 다시 엉덩이가 뒤로 빠졌어요. 5개만 해보겠습니다. 자, 머리를 앞으로 밀어보세요. 머리 앞으로. 그렇지. 3개. 어우, 야, 이거. 잘하셨습니다. 자,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거랑 좀 다른 게 뭐냐면은 내 팔이 기둥이기 때문에 머리를 앞으로 밀어서 이렇게 어깨가 몸통하고 하나가 된다라고 하면 이 광배근 쪽에도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면 그렇죠. 엄지손가락을 꾹 눌러주시는 연습 항상 해주시고 그렇죠. 다리 뻗으시고 그렇죠. 팔로 힘을 줘서 밀어 넣으세요. 아니. 우선 들린 상태에서 엉덩이가 올라가 있잖아요. 이걸 낮추는 게 아니라 머리를 앞으로 밀어보세요. 더. 그렇죠. 그 상태로 내려가세요. 자, 턱걸이 4개를 못 하시는 걸로. 팔굽혀펴기 4개를 못 하시는 걸로. 이건 이제 재밌으라고 하는 거지. 이게 여기 상체만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자세만 보면 이렇게 그렇죠. 해서 엄지손가락에 힘을 줘서 꽉 누르고 팔을 기둥 삼아서 어깨를 그렇지 몸통하고 합체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 상태에서 내려가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안정도를 올리는 거죠. 이것도 힘든데? 그죠. 다리를 대고 해도?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은 여태 막 우리 뭐 팔굽혀펴기 30개 하고 뭐 턱걸이 막 30개 하고 이런 소리 하잖아요. 제가 가가지고 딱 고치면 30개가 5개가 됩니다. 그거 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함부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나 뭐 한다 이러면은 턱걸이 30개 야이씨 뻥을 치고 있어 진짜. 팔굽혀펴기 30개도 힘들다는 거 이게. 아니 이게 이렇게 하면 누가 하겠어요 이거를? 아니요 이걸로 저희는 30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거 선생님들 얘기고 이걸 누가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렇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근데 엉덩이가 항상 허리보다 조금 낮게. 지금 다리를 대고 해도 힘든데.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근데 여자분들은 가슴 운동 같은 걸 굉장히 힘들어하시잖아요. 요 폼롤러가 또 도움이 됩니다. 또 있습니까? 네. 팔굽혀펴기를 하시는데 우선은 골반을 여기다 갖다 대세요. 그냥 편안하게. 골반을. 그래서 우선 어깨랑 가슴이랑 합체되는 것만 연습을 좀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리는 힘을 풀 수 있잖아요. 근데 폼롤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숙이 내려가면서 팔에 힘이 안 떨어지게 하면서 천천히 다시 올라오세요. 그렇죠. 지금 맞나요, 제가? 네,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천천히 다시. 이것도 운동이 되는 것 같아. 가서 자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에이 왜 저걸 못해라고 하지만 옆에서 하나하나 관절을 껴맞추면서 하면은 이거는 운동이 아니라 약간 괴롭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요게 또 이제 지금은 괴롭지만 내일 해보니까 쉬워졌네. 또 내일 해보면 쉬워졌는데 이게 그러면 내 주특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면 할수록 익숙해진다는 말씀인 그럼요. 거죠? 딱 일주일만 참으시면 됩니다. 팔굽혀펴기에는 권장량이 몇 개입니까? 저 같은 경우 요런 자꾸 저 같은 경우로 얘기하지 말고. 아니 탁 PD님이 앞에 계시니까 대략적으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자세로는 한 20개 정도 하시면은 하루에? 건강하시다. 20개. 네, 5세트. 그걸 목표로. 그렇죠.
한 번에 20개를 하는 걸 목표로 5세트 정도. 에이, 그거는 너무 과하지. 지금 정말 10개도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목표로. 그게 최종 목표고. 왜냐하면 목표치가 너무 높으면 시작부터 무너져 버리잖아요. 지금 3개 가능하셨잖아요. 4개 정도. 네. 그럼 4개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4개씩 5세트. 4개를 한 세트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하루에 20개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도 일어나서 4개 해봤는데 4개가 쉬워졌으면 그럼 5개가 5개로 되네. 왜 그럼 6개로 올려? 5개로 올려야지. 얘 되게 이렇게 이 계단식으로 양반이 올라가기 산수를 못하네. 때문에 산수가 아니라 이게 약간 헷갈리게 만들어서 그냥 왜 그러는 거야? 저기 그 퍼스널 트레이너들은 네. 자, 하나만 더 하고선 하나 하면 자, 2개만 더, 2개만 더 왜 그러는 거야, 이게 도대체? 스포츠 심리학적인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인간이 혼자 운동을 하게 되면은 네. 지켜보는 사람도 없거니와 내가 몇 개까지 해야 되는지 정확한 그 기준을 몰라요. 근데 옆에 전문가가 붙은 상태에서 횟수를 계속 올리는 게 이 사람이 근육의 결이나 움직임을 보고서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할 수 있나 안 할 수 있나를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진 않아요. 한두 개를 더. 그렇구나. 오히려 한 세트를 아주 잘했을 때 그 다음 세트에 확 올려버리죠. 이거 너무 가볍네 이러면서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아킬레스건 푸는 거, 네. 그다음에 몸 뒤로 넣쳐서 머리 뒤에 닿게 하는 거, 겨드랑이 문지르는 거, 그다음에 어지러워. 어지러워. 그다음에 런지, 네. 그다음에 팔굽혀펴기. 네. 팔굽혀펴기, 런지 2가지만 하셔도 솔직히 집에서 이것만 정말 꾸준히 계속 1시간 정도 하실 수 있는 체력이 되실 정도면 남들 앞에서 약간 뭐 벗으실 정도는 나옵니다. 야, 이것만 일단 일주일 하는 걸로. 네네네. 저도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잠깐 앉으시죠. 네네. 와, 대단하네. 뭐 못하겠다, 야. 그만해라 이제. 야, 이게 운동 첫 주차인데 근데 네. 요렇게 일주일 동안 팔굽혀펴기 4개나 5개씩 5세트. 맞죠? 네. 그다음에 아까 런지 5세트. 네네. 10개씩만 하면 되겠다, 난. 안 됩니다. 낮게 잡으면 안 돼요. 우리가 크게 잡아야지.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네. 다음 걸로 넘어가는 걸로. 네네네. 진짜 힘드네요. 자, 오늘 조세건 선생님과 함께 첫 시간 가져봤는데요. 약간 두렵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두 감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놈처럼 턱걸이 30개 하는 그날까지 저도 못 해봤다니까요.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